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부모 마음 해부학, 뒤통수 교육이에요. 아, 뒤통수 교육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막 정면으로 가르치려는 말 말고요. 그냥 무심코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는 이걸 뒤통수라고 하는데 이제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애들은 부모 뒷모습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딱 그 이야기 같네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는 맨날 화내지 마 하면서 자기는 잘만 화내잖아? 하고요. 어휴, 뼈 아픈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 그때 그 부모의 표정이나 말투 아니면 뭐 자주 반복되는 어떤 행동에서 완전 다른 메시지를 읽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의도한 가르침이랑 아이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오히려 무심코 휙 지나가는 어떤 감정의 흔적 이런 게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서 뒤통수라는 표현이 그래서 참 비유적이지만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랑 얼굴을 마주보지 않을 때조차도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쉬는 한숨이라든지 지쳐 보이는 어깨 아니면 그냥 무표정한 뒷모습 이런 걸 통해서도 아이들은 뭔가를 계속 배우고 느낀다는 뜻이겠죠. 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흥미로운 건 부모가 뭘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일과 뭐 신앙생활 같은 것과의 균형은 또 어떻게 잡아가는지, 이런 삶의 태도 전반을 아이들이 바로 이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와, 이게 결국 아이들의 가치관이나 뭐 행동 기준 같은 거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고요. 진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이 다 아이들한테는 배움의 현장이 되는 거네요. 어,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거울 뉴런 학습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거울 뉴런. 다른 사람 행동을 볼 때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그 삶 자체로 그냥 스폰지처럼 막 흡수하는 거지 단순히 부모가 가르치는 말만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이 부분이 진짜 놀랍네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배우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데니얼 스톤 같은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정서 조율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정서 조율이요. 네, 아이들은 부모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배우고 그걸 자기 안에 이렇게 내면화해요. 예를 들어서 말로는 아유 잘했어 칭찬하는데 부모 표정이 막 피곤해 보이거나 좀 뭔가 못마땅해 보이면 아이는 혼란스러운 거죠. 말이랑 표정이 다르면요. 그렇죠. 결국에는 말보다는 그 표정, 즉 비언어적인 신호를 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말은 그냥 설명일 수 있지만 얼굴 표정이나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 일관된 어떤 삶의 태도, 이게 그 자체로 엄청 강력한 양육 메시지가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비언어적인 신호, 그러니까 뒤통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뭘 배우게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삶의 리듬이에요. 삶의 리듬이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 뭐 식사 시간에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는 뭘 하는지 같은 부모의 그냥 일상 패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학습 자료가 되는 거죠.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가요? 네. 둘째는 감정 조절 방식이에요. 특히 부모님들이 서로 갈등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화해하는지 아니면 뭐 화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이들이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배우는 거죠. 이게 나중에 아이의 대인관계 방식에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고요. 부부관계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셋째는 신앙이나 가치관 같은 영역인데요. 말로 하는 신앙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뭐랄까 조용히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이나 성경을 진지하게 보는 모습에서 아,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걸 더 깊이 느낀다고 해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더 강하다는 거군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진짜 교과서네요. 그럼요.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의도적으로 좋은 뒤통수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완벽함보다는 진솔함, 그리고 일관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진솔함과 일관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 힘들 때는 힘들다고 그냥 인정하는 모습, 뭐 심지어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
그걸 굳이 감추지 않는 것. 이런 꾸밈 없는 순간들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진짜 배움이 된다는 거죠. 아, 완벽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얼마나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결국 양육이라는 게 지식을 머리에 막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어떤 관계 맺음이고 그 중심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라는 게 막 화려한 말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수많은 뒷모습들, 아주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바로 그거죠. 아이들은 부모 등을 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빠 엄마는 뭘 믿고 살아갈까? 힘들 때는 어떻게 저걸 이겨내실까? 하고요. 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삶으로 보여주는 뒷모습 자체가 훌륭한 가르침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자녀는 우리가 막 의도해서 가르치려는 내용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즉 우리의 뒤통수를 통해서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의 매일매일의 행동, 스쳐 지나가는 표정 하나, 심지어 입 밖으로 떠내지 않은 어떤 고민들까지도 아이에게는 다 중요한 배움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뒤통수는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내 삶의 모습이 우리 아이에게는 또 다른 배움이 되고 있진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한번 잠시 곱씹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